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밍, 즉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게 될 때 상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 상속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저희가 객체죠. 객체라는 것을 찍어내기 위해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클래스란 거를 정의를 하게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도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클래스가 설계도고 그런 설계도로 만들어낸 게, 찍어낸 게, 즉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객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즉 이제 클래스 정의를 하게 될 때 사용되어지는 개념이 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그겁니다. 상속. 뭔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다.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이제 코드를 짜실 때 왜 상속이라는 게 사용되는지 그런 걸 아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포켓몬 해보셨나요? 포켓몬 해보시면 EV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EV가 진화를 하죠. 진화를 하게 되면 샤미드, 주피선더, 부스터 이런 애들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EV라는 애는 원래 기존에 몸통 박치기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샤미드, 주피선더, 부스터, 즉 이제 진화를 한 애들을 보면 외형은 조금 비슷하죠. 외형은 비슷한데 살짝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존의 EV가 가지고 있었던 몸통 박치기 스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 추가적으로 변형이 된 각자의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미드는 물 스킬을 쓰고 주피선더는 번개, 그리고 부스터는 불 관련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샤미드나 주피선더, 부스터가 EV를 상속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EV에서 진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상속을 왜 사용할까요? 왜 사용하게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 이겁니다. 저희가 샤미드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일일이 적어야 되잖아요. 몸통 박쥐가 얘는 있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다. 또 이제 주피선더라는 제가 클래스를 정의하게 돼요.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또 똑같이 써야 되겠죠. 얘는 몸통 박치기라는 스킬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 부스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공통적인 부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몸통 박치기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 얘를 우리는 하나의 이제 부모로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EV라는 부모 클래스를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EV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걔를 각자 이제 상속을 해서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서 또 이제 클래스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샤미드라는 애는 EV라는 애를 상속받게 된다. 근데 상속받게 되면 EV가 가지고 있었던 몸통 박치기 스킬이랑 생김새 이게 약간 비슷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즉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듯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똑같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속이 왜 사용되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잡으셨을 거예요. 즉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코드를 줄이고 그리고 공통된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코드에서는 상속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한번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뉴 프로젝트를 해주세요. 뉴 프로젝트 해주시고 empty 액티비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상속 상속 영어로 뭐죠? 상속 영어 인헤리턴스네요. 인헤리턴스 프랙티스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코틀린으로 해주시고 피니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피니쉬를 했고요. 일단 한번 기본 액티비티를 한번 열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빌드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인덱싱 되어지고 있죠? 자, 된 것 같아요. 한번 런을 일단 한번 기본적인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뮬레이터가 켜졌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헬로 월드라고 떴어요. 헬로 월드라고 떴고 로그캣 띄워주시고 자, 상속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로 상속이 적용된 겁니다. 컴펫 액티비티 있죠. 코틀린에서는 이거를 사용한다 그건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컴펫 액티비티라는 거로 요거를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앱 컴펫 액티비티를 상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앱 컴펫 액티비티 쪽에 보시면 on create 있고 set 테마 있고 post create 있고 다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EV의 몸통 박치기를 샤미드랑 주피썬더랑 또 누구였죠? 샤미드, 주피썬더, 부스터가 몸통 박치기를 상속받은 거랑 같은 거예요. 몸통 박치기 기술인 겁니다. 이게 EV의 몸통 박치기 기술이 지금 앱 컴펫 액티비티가 온크리에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메인 액티비티는 앱 컴펫 액티비티라는 거를 상속을 받게 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크리에이트를 따로 코드를 길게 짜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정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면 EV의 몸통 박치기를 메인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뭔가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제가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틀린 파일 해가지고 지금 클래스, 즉 EV 클래스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스 액티비티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베이스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고 요게 상속을 받는다, 컴펫 액티비티를 상속을 이렇게 받는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앱스트랙트를 하게 되면 이 추상 클래스는 말 그대로 베이스 액티비티 자체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 수는 없지만 추상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EV의 몸통 박치기 같은 거를 여기서 구현을 해놓고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액티비티로 여기 EV 몸통 박치기 같은 거를 다 정의를 해놓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앱 컴펫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커스텀으로 만든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해볼까요? onCreate, 일단 여기 메인에 있던 onCreate를 일단 가져와서 onCreate 넣어주고, set 컨텐트 뷰는 하지 않고 onCreate가 되었을 때 여기서 제가 뭔가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토스트를 한번 띄워 볼게요. 토스트 make text this 캐릭터 하하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토스트 시간을 짧게 해주고 점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메인을 레이아웃은 연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되면 onCreate를 타게 되면서 하하하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즉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은 녀석들은 onCreate가 이루어졌을 때 하하하가 토스트 메시지가 띄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메인 액티비티는 지금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고 있죠. 여기에 제가 뭐 토스트를 띄운다 이런 제가 뭔가를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 앱을 키게 되면 토스트 메시지가 뜰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지금 하하가 뜬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한 번에 뭔가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 하나 만들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액티비티는 즉 액티비티 단위는 화면인데 이 화면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두게 되면 어떨까요? 되게 힘들겠죠. 많이 두게 되면 만약에 토스트 메시지를 일일이 다 띄워야 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행해야 될 것들을 묶어서 관리하면 좋다. 묶어서 관리한다. 그게 바로 상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즉 EV의 몸통 박치기 같은 것이다. 그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거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희 그 뭐죠? 구글 애드몹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다가 아래쪽에 애드몹 설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베이스 액티비티 같은 거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여기서 묶어서 여기 이제 광고에 대한 설정을 미리 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액티비티에 따로 광고 설정을 하지 않아도 베이스 액티비티 자체가 동일하게 광고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액티비티라는 것만 상속을 받으면 모든 액티비티에서요.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속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변경사항이 이루어졌을 때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저희는 메인 액티비티만 했으니까 다른 액티비티도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먼저 액티비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세컨드 액티비티, 뭐 서드 액티비티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액티비티에 empty 액티비티 해서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만들게요. 액티비티. 그런 다음에 finish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에 또 마우스 클릭해서 new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 third 액티비티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지금 메인 액티비티, 세컨드, 서드 이렇게 있죠. 지금 세컨드 액티비티도 자, 제가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을 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드 액티비티도 베이스 액티비티를 상속을 한다. 즉 이제 EV의 몸통 박치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샤미드, 주피썬더,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액티비티로 가는 것만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은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메인으로 가신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이거 있죠. 이거 누르세요. 누르시고 자, 여기서
제가 리니어로 바꿔줄게요. 리니어 레이어 한 다음에 닫아주고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텐트 해주고, 여기 이름은 이제 텍스트 세컨드 액티비티 텍스트 스타일 볼드로 해주고, 텍스트 사이즈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대충 할게요. 세컨드 액티비티 해주고, 또 이제 제가 레이아웃 안에 있는 녀석들을 가운데로 두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비티죠. 그래비티 센터 해줄게요. 세컨드 액티비티 요걸 그냥 복사해서 서드 액티비티 해줄게요. 서드 자, 되었죠? 일단 바텀 마진 조금 줄게요. 마진 띄운다 이 말이죠. 레이아웃 마진은 한 20dp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아이디만 일단 설정해서 연결해 줄게요. 아이디 세컨드 액티비티 버튼, 그러면 밑에는 서드 액티비티 버튼 하면 되겠죠? 서드. 자,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메인으로 가서 버튼 설정만 해줄게요. 언크레이트, 즉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죠. 서드 액티비티 버튼이 선택되었을 때 리스너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튼이 선택이 되었을 때, 임포트가 지금 되었죠. 메인 액티비티 메인. 이 버튼이 선택되었을 때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텐트라는 걸 설정해 주고, 인스턴스 설정해 주고요. 인텐트는 현재 액티비티에서 잠시만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작업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암기를 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때그때 모르는 거 이렇게 구글링 하시면 돼요. 스타트 액티비티 제가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개발자분들도 암기를 안 합니다. 다 이제 구글링하고 검색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보면 스타트 액티비티 어떻게 하는구나. 그냥 문서 보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은 현재 컨텍스트, 즉 이제 액티비티죠. 베이스 액티비티. 더 상단으로 가면 액컴팻 액티비티.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서드로 썼네. 세컨드로 할게요. 두 번째 액티비티잖아요. 세컨드 액티비티를 넣어주는 거예요. 푸드 엑스트라는 안 넣을게요. 이러한 인텐트를 만든 다음에 요 두 번째 세컨드 액티비티 인텐트라고 해줄게요. 세컨드 액티비티 인텐트를 실행하면서 이제 화면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거 서드 액티비티도 똑같으니까 붙여놔가지고 이름만 바꿀게요. 그래서 서드 액티비티 버튼 눌렀을 때 호출되는 액티비티가 서드 액티비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배우는 거는 상속이니까요. 인터페이스 관련은 짧게 제가 영상 올리든지 해드릴게요. 나중에. 자, 이 상태에서 됐죠? 다시 런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코드의 목적은 그거죠. 지금 베이스 액티비티, 요게 EV인 거죠. EV인데 onCreate 메소드가 발동이 될 때 저희는 하하하라는 거를 설정을 했죠. 그쵸? 그런데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하하하 토스트 메시지 설정하는 게 없지만 베이스 액티비티를, 즉 EV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EV의 몸통 박치기 같은
그 토스트 메시지가 자동으로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왜냐, 기본값을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속을 받기 때문에 베이스 액티비티에서 설정된 거를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도 상속받았고, 세컨드 액티비티도 상속받았고, 서드 액티비티도 지금 상속을 받았어요. 한번 지금 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해볼게요. 좀만 기다리시면, 자, 떴죠? 메인 액티비티 뜨고 하하가 발동됐어요. 세컨드 액티비티 갑니다. 하하 발동됐죠? 뒤로 가고 서드 액티비티 갑니다. 하하 발동됐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에 야, 이거 좀 바꿔야 돼 하면서 하하하 하지 말고 호호호로 바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미 베이스 액티비티에서 한 통으로 그냥 여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하하를 호호호 한 번만 이제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 가서도 수정해야 되고, 여기 가서도 수정해야 되고, 여기 가서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번거롭잖아요. 3번이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지금 상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번만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런을 또 해볼게요. 그럼 전부 다 호호호로 바뀌어져 있겠죠. 다시 켜볼게요. 다시 런하고 보겠습니다. 호호호 나왔죠? 세컨드 액티비티 호호호, 서드 액티비티 호호호. 자, 이런 식으로 상속을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이 지금 배운 상속의 개념을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코드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강의를 보고 그냥 코드를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암기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기술을 이해했으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직접 코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나 이런 구현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정드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